이화여자대학교 파이널 합격 전략 강의. 자, 지금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자, 같이 만났잖아요. 우리 만나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 투 아이 마주쳐 보면서 자, 이화여자대학교만의 합격 전략 강의를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또 만난 거예요? 왜 또 부르고 난리지?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니?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의 논술고사 합격을 위한 시간 대비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그런 최적의 전략을 짜보자라는 의미로, 취지로 선생님이 제안을 드린 거야. 선택 기하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추가 영상, 강의 영상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진도에 따라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선생님의 진도에 발맞추어 매일매일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발자국 이렇게 우리 같이 진도 맞춰서 2차 곡선에 대한 평면 벡터에 대한 그런 익숙함을 한번 되살려보자는 거지. 기억들을 되살려보자는 거지. 우리 다 해보기는 했잖아요. 고3 친구들의 경우에는 내신 때만이라도 해봤을 거고 우리 재수 이상 친구들은 자 작년에 해보긴 해봤지. 그래요. 그거를 선생님 믿고 의지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 자, 우리 고3 친구들도 어쩔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나는 재수 이상 친구들은 좀 그래도 할 줄 알았는데 자 작년에 수능 공부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할 줄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선생님의 크나큰 착각이었죠. 자 진짜 한 1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 진짜.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도 내신 때 살짝 해보고 안 해본 친구들 많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모두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똑같은 입장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어렴풋한 기억 끄집어내줄게. 꼭 필요한 부분들만을 콕 집어가지고 끄집어내줄 수 있는 그런 촉매의 역할을 그걸 딱 집어줘가지고 강의를 펼쳐줄게요. 그냥 그것만 해. 자, 그렇게만 해. 그러면 돼. 자, 올 한 해 굉장히 특이한 입시였고, 자, 교육과정의 개편과 수능의 개편이 동시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끼인 1년이 됐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러다 보니, 자, 이상한 끼인 입시 1년에 대해서 대학들이 좀 대응 전략들을 좀 제각기 대응한 측면이 있고, 이화여자대학교는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논술고사에 선택 기하를 낸다고 했어. 근데 있잖아, 이 의미부터 우리가 같이 좀 동의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선생님이 이 강의 영상에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을 찝기는 찝을 거야. 하지만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딱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정도만 그냥 딱 선 그어서 더 깊이 있게 알려고도 하지 말고 저 정도만 해야만 되겠다. 이걸 내가 동의시켜 줄게. 왜? 이대는요, 올해가 되기 전에 지난 15년간 선생님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자연계열 논술고사를 보기 시작했던 2005년, 6년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지금 벌써 15년이 됐단 말이야, 만으로. 자, 그 모든 논술고사를 통틀어서 자, 선택기하가 아니 필수기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2차 곡선이 어떤 비중으로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여주면 그러면 좀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이대는요, 기하에 대해서 정말로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가 2005, 2006 이 시기에 자연계열 논술고사가 이제 부활을 했어요. 본고사 시절에서 명맥이 끊겼다가 자 자연계열 논술고사 이때부터 부활을 했고 이런 히스토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이 학습을 진행할지를 동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때부터 시작이 된 자연계열 논술고사에 자 2차 곡선, 벡터 다 통틀어가지고
통틀어서 언제 처음 출연을 이대 논술고사에서 출연을 하느냐. 2014 2014년에서야 1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2차 곡선 문제가 나와요. 2014 수시였습니다. 그 뒤로는 그래도 꽤 자주 나오는 편이었어. 2014 수시, 2015 모의. 자, 2015 모의에 여기 포타상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포타상을 종합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개념의 이해도 여부를 묻는 문제들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다 풀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그 이후에 잘 없거든. 2015 수시에도, 자, 이거는 이제 정의, 타원만 나왔고요. 타원의 정의가 이제 출제가 됐던, 그리고 나서 타원이 제일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지. 2016 수시 타원의 정의. 자, 또 한번 타원의 정의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나왔던 해고요. 정의를 가지고 방정식을 이끌어내고 나서는 그걸 소재로 뭐 미분, 적분을 이어가는 수열 극한 문제, 그런 거 되게 전형적이야. 선생님 지금 목소리 마탱이 간 건 느껴지죠? 선생님 수능 끝나고 정말 이게 파이널 하루 종일 하다 보니 벌써 목이 맛이 가버렸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자, 이 성대 내가 바치고라도 여러분들 멱살 끌고 하드캐리 해서 자, 정문으로 집어쳐 넣어줄게요. 자,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2차 곡선 벡터를 위시한 전체 출제 경향은 2016 수시 그리고 2017 수시, 2017 이게 모의 수시. 여기서는요 다 타원이었네. 여기서 다 타원에, 이거는 논증적 종이접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논증적으로 이 타원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있는가. 2017 수시에서는요 타원에 대해서 자취를 알고 있는가, 자취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벡터는요 얘들아 이렇게 나오다가 벡터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러다가 2018에는 2019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단 말이야. 명맥이 끊겼어. 자, 2차 곡선은, 자, 진짜로 진심으로 2차 곡선은 여기서 끝이야. 2018, 2019, 2020 하면서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원래 2차 곡선에 대해서 그렇게 막 되게 중요시하는 비중이 되게 큰 학교도 아닌 거야. 그러면 여기가 2차 곡선의 기출의 모든 것이야. 이게 다야, 끝. 여기 위까지 가지도 않잖아. 벡터는요, 벡터는 진짜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 있어. 딱 한 번. 그게 2020이야. 딱 한 번 있는 게 2020이야. 보이시나? 그죠? 자, 단 한 번 있는 게 2020. 그것도 모의 논술. 모의에서 얘도 또 웃긴 게 공간 벡터야, 공간 벡터. 공간 벡터가 출제가 됐어. 자, 선택기하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요, 이 안에서 결국 2차 곡선 포타상이 뭐 당연히 중요하게 해야지. 근데 벡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평면 도형, 공간 도형이 있는 거는 똑같아. 도형 자체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자, 평면 공간 좌표에 대한 언급도 있어. 있어. 근데 있잖아, 뭐가 없냐면은 평면 벡터는 있어. 근데 공간 벡터는 이제 빠졌어. 이게 빠졌어. 뭔 소리야? 선택기하가 빠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선택 기하가 빠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간 벡터 자체가 선택 기하 안에서 빠졌어. 그냥 고등학교 그 어떤 과정에도 없는 거야. 아무리 선택 과정을 다 뒤져봐도 공간 벡터에 대한 얘기는 아예 싹 다 빠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도 빠질 수밖에 없니?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간 도형의 방정식, 공도방, 공간 도형의 방정식도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 공간은 당연히 버리는 거야. 공간이 만약에 나왔다, 그거는 있잖아. 그러면 중딩 때, 고1 때 여러분들이 하던 그런 논증적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간 도형의 성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뿔, 기둥에 대한 밑면의 모습에 의거해서 삼각기둥, 삼각뿔, 원기둥, 원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 기본 도형들에 대한 논리, 부피 구하기라도 그런 기본 도형에 대한 것만 나올 거다. 절대로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거 나올 리가 없다. 그럼 우리는 뭐만 공부하면 되느냐? 뭐만 공부하면 되느냐? 콕 집어주는 거야. 우리 2차 곡선만. 근데 벡터도 나올 수는 있겠지. 평면 벡터만. 이거야 어차피 논증적으로는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공간 좌표도 이게 그 이상 써먹을 수 있는 대상, 활용의 범위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버리는 게 맞아. 이거는 버리는 게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파이널 공부를 위해서 뭘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딱 정확한 선긋기. 2차 곡선 and 평면 벡터, 이건 별을 못 치겠다. 이건 도저히 별을 못 치겠고, 안 하기는 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해주기는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좀 부담이 되시는 친구들은 과감히 여러분들 취사 선택,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 선생님이 이렇게 추가 영상 강의로 제공하는 이유는 거기에도 있어. 사실 벡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 왜? 어차피 지난 15년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냥 모의 문제에서만 하나 냈어. 근데 있잖아, 그것도 심지어는 공간 벡터라고. 그러면은 우리 평면 벡터에 관해서는 이대에서 나온 그 어떤 문제도 평면 벡터에 관해서는 풀 문제가 없어. 어떡하지? 기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강의를 하나 마련해서 제공을 해드리긴 할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스킵해도 좋아요. 어쨌든 선생님은 이 추가 영상 강의에서 2차 곡선에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차례 정도 벡터에 대해서 얘기는 드릴게요. 그렇게는 할게. 그러면 그럼 좀 더 자세하게, 그럼 여기까지 동의됐니? 2차 곡선에 집중한다. 그러면 2차 곡선 마지막에 우리 토요일에 현장 강의는 이 대만을 위한 현장 강의이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이 만나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화요일 밤,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에 대해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선생님이 영상을 제공해 드릴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선생님이 토픽을 하나씩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 벡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이끌고 가는 대로 딱 진도 선생님 맺어주는 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책자로 이거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자, 요거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섭렵하고 가자. 벡터 관련해서는 2대 기출에서 풀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것도 어차피 공간인데 어떻게 풀어? 풀지 말라니까. 공간 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도 버렸겠다. 평면 벡터에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금요일 밤에 한 차례 강의를 해줄 거고, 그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나눠준 보충자료 학습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하게끔 제가 틀은 짜드릴게요. 선은 내가 그어드릴게. 따라만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곡선에 집중을 할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에 2차 곡선에 집중을 할 건데, 여기 별 3개를 찍고
여기는 별 하나를 찍고 그러면은 좀 대비가 되겠지. 2차 곡선에 선생님이 방점을 찍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드린 거고, 그러면 2차 곡선인데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볼 거냐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딱 요거까지만 하자. 되게 복잡한 증명을 한다든지 되게 복잡하게 뭐 어떤 성질을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든지 그런 건 이제 나올 수가 없어. 야, 안 그래도 약해. 이게 다들 다른 학교는 다 뺐는데 이대가 이거 선택기한 낸다 그래서 얼마나 욕먹었는데 거기서 2차 곡선 이런 거 막 난이도 막 애들 다 쓸려버리게 그렇게 어렵게 낸다? 말이 되니? 안 그래도 욕먹고 있는데 야, 그러면은 후폭풍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약해질 게 너무 명확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2차 곡선 학습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략을 좀, 스트래티지를 우리가 짜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2차 곡선 안에서도 정의는 알자. 정의를 알자 말고 좀 뉘앙스를 내가 강력하게 드리고자 하면 정의는 알자, 최소한. So, and. 정의는 알자, and. 방정식을 구할 수는 있자. 포타쌍에 대해서 방정식을 구할 수만 있게 하자. 이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어떤 도형을 논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논증 기하적인 접근이 될 거고요. 이게 해석 기하적인 도형에는 점에는 좌표를, 도형에는 방정식을 부여해서 우리의 논리를 전개하겠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는 컨셉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해석 기하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을 구할 수만 있자. 이게 조금 더 오버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방정식을 구할 수만 있게 하자. 이거는 즉 초점, 장축끼리, 그 다음에 단축끼리, 장축, 단축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장축, 단축 사이의 관계 이해. 요게 이제 핵심이 될 거야. 왜? 초점이 주어지고 우리가 장축, 단축을 구해서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장축, 단축을 이용해가지고 초점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타원에 대해서, 쌍곡선에 대해서, 포물선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포물선이면, 쌍곡선이면 뭐 주축이라고 해줄 수도 있고, 주축, 준선, 초점, 준선 사이의 관계 이해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포물선에 대한, 쌍곡선에 대한, 포물선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 뭔 얘기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그냥. 자, 요것만 해줄게. 진짜로 요것만 해도 돼.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끌어낸 방정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극한으로 뭐 다른 미분의 접선 구하고 미분의 실력 그러면은 평가하게 되겠지. 넓이 구하고 적분의 능력 평가하게 되겠지. 맨날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러니까 2차 곡선에 대해서는 딱 요것만.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추가 영상 강의를 제공하면서, 강의 영상을 제공하면서 선생님이 바라는 지향점, 목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냥 딱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그것까지만. 잘 되고 있나? 자, 선생님이 인강을 벌써 10몇 년째 찍고 있는데도 나 혼자서 막 촬영하고 하니까 참 힘들어. 근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리 카메라님들, PD님들한테 왜 이렇게 뻘소리 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합격하고 나서 합격만을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봅시다. 그러면 요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제 좀 지우고 포물
하나하나 알아가 볼까요? 지우고 가보자고. 자, 지금 여러분들 필기 하시면서 따라오실 준비 됐나요? 자, 어디다가 한다? 현강에서 제가 드린 기백 보충 자료 프린트를 가지고 이 영상들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타원. 그래. 제일 많이 나오는 타원부터 하기로 선생님 마음이 바뀌었어. 내 마음은 갈대야. 자,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타원의 논증기하죠. 우리 선생님이 언제나 always 기하적 상황이 나오는 그 수많은 상황들에 전부 다 뭘 강조해 주니? 어떤 기하적 상황이든 두 가지 관점으로 그 두 가지 관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항상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기하의 고수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이 가진 능력은 뭐? 어떤 기하적 상황을 만나든 지금 이 순간은 논증기하적으로 보는 게 낫나? 해석기하적으로 보는 게 낫나? 논증으로 보면 이렇고 지금은 논증이 낫겠다. 그때 더 쉽고 더 빠른 게 있어. 언제나 둘 다 쓸 수 있어. 하지만 둘 중에 더 빠르고 쉬운 게 그 상황마다 케바케로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 한번 비교 대조를 양 사이드를 다 고려하는 게 매 순간, 그래서 한 문제 안에서도 이렇게 논증적으로 가다 해석적으로 가다 자유자재로 그 순간순간 더 빠르고 편한 걸 취사 선택하는 그 능력, 그러면은 기하의 고수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가진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매 순간 둘을 비교 대조하면서 언제나 바꿀 준비가 자유자재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우리가 기하의 고수라고 부른다고. 타원의 논증기하적 정의를 보시자면요. 타원의 논증기하적 정의는 도형의 성질로 논리를 전개하겠다가 논증기하적인 정의야. 도형의 방정식을, 점에는 좌표를 부여해서 논리를 전개하겠다가 해석기하적인 거고. 그러면 논증기하적으로는 타원을 어떻게 정의하니? 이거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얘랑 결국은 같은 얘기인 거지. 얘를 동치명제로 필충으로 화살표 양쪽에 다 있어. let 두 정점을 라제프, 내가 기준점을 잡는 건 내가 축 방향 그리고 단위 크기, 1의 크기 이런 거 내가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설정할 거야.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은 두 정점을 P,0이랑 F 프라임을 마이너스 P,0이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때 동점 P를 X, Y라 하자. 그러면 이 논증기하적 정의를 같은 얘기야 결국은. 이걸 논리로서, 도형의 성질로서, 도형에 대한 서술로서 풀어내면 논증기하적 정의인 거고, 여기에 좌표를 부여. 그래서 평면 좌표니까 순서쌍이 되겠죠. 성분이 2개짜리. 그래서 좌표를 부여하여서 우리가 논리를 전개한다면 해석기하적. 도형을 도형으로 보지 않고 추상화시켜서 수로 보겠다. 그래서 대수 지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보겠다. 해석기하적 정의. 그러면 지금 이 얘기랑 정확히 같은 얘기가 뭐냐. 화살표의 방향이 여기 이 밑으로 와야 되겠네. 그래서 이 화살표를, 동치명제 화살표를 이 밑에서 그릴게요. 얘를 지우고 이렇게 가자. 어떤 점이 P,0이랑
0까지 거리 더하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상수가 된대. 그러면 루트 x-p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0의 전체의 제곱이 루트 x-p 즉 x 플러스 p의 제곱 더하기 y-0의 전체의 제곱은 얘를 우리는 일정한 상수라고 하자. 자, 결국 이 대에서는 이걸 이끌어내서 유도하여 증명하여라 이런 질문은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지금 뭘 결국 강조할 거야? 이렇게 하면 결국 얘와 동치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 결국은 이거 정리하게 되면 얘를 정리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됐디? 여러분들 그거는 좀 기억나니? 결국 전개 하게 되면 식정리인 거지. 식정리를 쭉 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더라? a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b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 됐었던 거지. 여기 p가 있었고 상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디 갔나요? 자, 여기에서 지금 A, B, P의 관계를 가르쳐 드릴게요. A, B, P의 관계. 자, 초점, 타원의 장축, 단축끼리 사이의 관계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를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은 되게 잘 머릿속에 안 남을 거야. 그냥 이미지로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두 점을 이렇게 찍자.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이미지로. 그래서 자, 여기가 Y축. 수치로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까먹을 것 같고, 자, 이미지로 기억하자. 요렇게. 타원이 원래 수타면 할 때 그 타짜야. 때릴 타짜. 그래서 원을 때려. 그래가지고 원을 찌그러뜨려. 그래서 타원이야. 진짜야. 거짓말 같니? 진짜야. 수타면 할 때 타짜라니까. 그래서 때릴 타원이야. 진짜야. 이클립스. 자, 지금 이 방정식에서 느끼듯이 우리는 절편 바로 준비되죠. 바로 캐치되죠. 뭐 x가 a, 0 여기가 a, 0 마이너스 a, 0 x 절편 바로 캐치되고요. y 절편은 여기 0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b 마이너스 b 들어가면은 양변 성립할 거 아니야. 얘가 b 마이너스 b. 이건 일단 요 식에서 알 수 있어. 이게 장축끼리 2a, 단축끼리 2b가 됩니다. 단축이라고 하면 이 길이, 장축이라고 하면 이 길이. 이때 우리는 요거를 비주얼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뇌리 속에 이 시각적으로, 비주얼하게, 이미지로 기억해놔. 수식으로 기억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까먹더라. 자, 뭐 여기서 얘랑 같을 만한 거리가, 얘랑 같을 만한 길이가 뭐밖에 없냐면은, 자, 이게 a죠. 장축 길이의 절반. 이 a 길이랑 같을 만한 게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예 외워버려. 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구나. 이거를 시각적으로 뇌리 속에 기억을 하자고. 그러면 이 길이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길이가 b였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이 초점의 좌표 p가 a제곱 빼기 b제곱이 p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잘 들어.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논증적으로 그리고 해석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그랬잖아, 항상. 그러면 도형 위에서 그 논증의 모습을 보면 어떤 점이든 두 초점까지 거리의 합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게 이제 다 똑같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극단적으로 P가 요점에 여기에 있다고 쳐봐. 그럼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인데 그게 곧 2A 아니겠니? 즉 여기 상수라고 했던 거는 결국은 뭐 2A가 되는 거야. 얘를 정리하면 결국 얘는 뭐가 되냐? 원래 얘는 이제 뭐가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 P가 뭐라고?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잖아. P제곱이 A제곱 빼기 B제곱이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요. 빗변제곱에서 이 높이의 제곱을 뺐더니 P제곱이 돼. 그러면 B제곱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자, 초점을 알고 타방을 구하기, 타방을 알고 초점을 알기. 다 할 수 있어야 돼.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 A제곱 빼기 B제곱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얻어냈네. P제곱이었어. 그럼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 되겠지. 얘가 있는 거야. 얘랑 얘는 같은 식인 거야. 그냥 식 전개를 했을 뿐이라고. 그냥 식 전개일 뿐이라고. 오케이? A제곱 빼기 B제곱이 P제곱. 따라서 얘랑 얘를 외우는 거는 자꾸만 까먹으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비주얼로 가르쳐 준 거야. 자. 그렇게 초점, 장축끼리, 단축끼리 사이의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그러면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2대 기출문제 한 문제 풀어볼까?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자기 손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봐.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리고 강의 영상 따라옵니다. 좋죠. 자, 우리 2015 수시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직접 시간을 재서 그 시간에 맞춰서 답안 작성해보고 왜 실전 시험장에 들어간 그 마인드 이미지 트레이닝 그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이 파이널 대비 그 수업에서 파이널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실전 모의 훈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막해보고 뭔가 벽에 부딪힌 느낌을 느껴보고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아 맞네 저 상황에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었지? 라고 그 페인을 철저하게 뼈 아프더라도 들춰보면서 그걸 익혀야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라는 잔소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니? 어떤 원이 주어져 있고 중심 O 그 다음에 정점 A 이건 정점, 픽스드 포인트 그런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도형을 논증적으로 보려면 자, O 정점 중심 O 그 다음에 A 거리가 스몰 a 떨어진 given A에 대해서 스몰 a 떨어져 있었어. 근데 이때 동점 P인 거야. P는 moved 포인트고 그러면 정점에 대해서 P는 동점인데 이때 Q점까지 정의를 해줬어요. 어떤 P에 따라서 5에서가 아니라 P에서 가장 가까운 원주위의 점. 그건요,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성립 조건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2대니까 나는 그냥 갈 거야. 그냥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그냥 갈 거야. 뭐 원점과 P를 이은 그 직선 라인 위에 있는 요 점이 Q겠지.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 저 Q가 OP 직선 연장선상 위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서술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뭘 질문하고 있니? P가 원 C의 내부의 점일 때 이걸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는 무엇이냐? 자, 나의 생각.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해줘야 하는 어떤 사고의 틀거리 이런 걸 봐달라고. 왜? 결국은
여러분들이 풀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들어갈 거야. 여러분들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에 어떤 오답을 복습을 하는 순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지금 내 수업을 들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저 상황에서 이 발상을 하는 게 중간에 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니까 당연히 되겠구나. 나는 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여기로 건너가질 못했구나. 이걸 느낄 때까지, 납득을 스스로 할 때까지, 이 생각에서 이 생각으로 넘어가는 그 행간이 필연의 논리로 납득이 될 때까지 고민을 하라. 그게 공부야. 그러면 생각, 해석적으로 가볼까? 해석적으로 가면 여기다가 이제 좌표를 잡는 거야. 0,0, 마이너스 A, 0, 마이너스 스몰 A, 0이겠지. 그리고 이거를 x, y, 그 다음에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위에 q점 막 잡고 해석적인 접근을 해도 돼. 근데 일단 쉽진 않겠군. 잡아야 될 미지수가 너무 많다. P도 잡아야 되고 Q도 잡아야 되고. 일단 논증적 접근. 이 주어진 것 자체가 논증적으로 주어지기도 했고, 점과 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선분으로 주어진 조건이잖아. 그래서 논증 기하적 접근을 시도. 근데 있잖아, P의 도형의 방정식 중에 논증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아는 게 뭐가 있냐면은, 끽해봤자 지금 2디멘전이잖아, 평면이잖아. 끽해봤자 다각형이랑 원을 포함한 2차 곡선. 즉 다각형은 1차 리니어 직선이잖아. 직선으로 이루어진 게 다각형. 아니면 2차로 이루어진 2차 곡선. 끝. 니네 3차 곡선 고등학교 과정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2차 곡선까지 내가 알고 있는 정의를 생각해보라고. 직선, 2차 곡선. 결국은 자, 한 정점으로부터 쭉 어떤 같은 방향 안에 있는 그런 직선 이거나, 아니면 2차 곡선도 그래. 정점을 가지고 논리를 펼치지. 자, 원은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 또는 타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 쌍곡선,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같은 점. 즉 픽스트 포인트, 정점이 중요한 거지. 지금 정점이 A밖에 없어요. 지금 P도 동점, Q도. 그래, 정점 중요해. 그러려면 당연히 정점이 아닌 게 뭔지도 중요한 거네. 동점이잖아. 동점이 두 개나 되면 안 된다고. 동점은 하나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논증적으로 보려면 정점을, 논증 기하적 접근 시도, 즉 그러려면 정점들로 나타내자. 동점을 한 개로 줄이고 싶다. 근데 그게 결국 내가 알고 싶은 P점이 돼야 되겠지. 근데 PQ가, OPQ가 일직선상에 있고 이게 이 길이가 1이잖아? 즉 1OQ는 OP 더하기 PQ인데요. 얘가 1이라고. 맞니? 헐. PQ는 얘가 1이지. 1-OP야. because OPQ는 일직선상점. and PQ가 1-OP라고, 그건 because P는 원 내부의 점이니까. P는 원 내부의 점이므로.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집어넣자. 얘를 따라서 AP 마이너스 PQ 자리에 이걸 집어넣자. 1 마이너스 5P. 내 원래 첫 목적, 본심은 뭐였니? 정점들로 나타내고 싶어서 동점을 하나로 줄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는데, 따라서 AP 마이너스 1은 이쪽으로 넘어갔대요. 플러스 5P 길이가 상수입니다. 또한 동점은 P밖에 없고요. A.5점. 이거는 정점, fixed point O, fixed point A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모임이구나. B점은. 느낌 오셨나요? 점 P는 어디 두 정점 O와 A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 위에 점 이구나를 우리는 깨우칠 수 있어요. 이게 1번 답인 거야. 어때? 논증적으로 졸라 쉽지. 해석적으로 가봐. 이거 엄청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한테 조금 더 빠르고 쉬운 게 있어. 근데 그건 정말 케바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를 쌍보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태도 너무 오반가? 2차 곡선 문제를 만났을 때의 우리들의 너무나 소중한 접근 태도. 계속 소문항이. 그러면 소문항이는 지금 이거를 만족을 하면서, 즉 P가 타원이의 점이라는 거는 알겠어. P가 어떤 타원이의 점이야. O와 A를 초점으로 하는. 그러면 이런 타원이 그려지겠지. 자, 아까 우리가 이론 강의를 선생님이 해줬으니까, 자, B 플러스 1이 뭐가 되겠어? B 플러스 1이 장축 길이가 되는 거지.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잖아. 장축 길이가 B 플러스 1인 거야.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질지, 자, 몰라도 대충만 그려볼까? 이렇게. 포물선이랄까, 타원이. 자, 이렇게 하면요. 아이쿠야.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가 이제 B 플러스 1이 되겠지. 두 점까지 거리의 합, 두 점까지 거리의 합, 두 점까지 거리의 합. 자,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생각해봐. 두 점까지 거리의 합. 그러면 두 점까지 거리의 합 라고 생각하면, 이 전체 길이가 장축 길이. 두 점까지의 거리의 합, 이 장축 길이. 이때 문제에서 강력하게 자, P가 원 내부에 있을지 외부에 있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 아니냐? 물론 소문항 1번에서는 점 P가 내부에 있다라고 박아놓고 시작했어. 근데 2번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B가 1-A보다 작다라는 게 있거든. 그 조건은 대체 뭘 뜻하는 거야? 잘 들어봐. 만약에 자, 타원이 어떻게 나갈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사실 이거 해봐야 돼. P를 지나는데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해볼까? 그러면 자, 요 길이가 얼마? 장축 길이의 절반이잖아. 뭐 그게
빨간 거에서든 뭐 여기서든 어쨌든 여기 OA의 중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어쨌든 장축 길이의 절반이라고. 자, 장축 길이의 절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플러스 2분의 A를 해주면 5점으로부터의 타원에서 제일 먼저까지의 거리가 되지. 이쪽 초점에서 자자자 2분의 A를 하면 뭐가 된다고? 1.5로부터 가장 타원 이 점 중 가장 거리가 먼 점까지 거리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된다. 잠깐만. 근데 이게 뭐야? 얘가 2분의 장축 길이가 B 플러스 1이라고. 그 다음에 2분의 A를. 문제 조건에는 B가 1-A보다 작다가 왜 나왔는지 나 지금 알 것 같은데 A 플러스 B가 1보다 작잖아. 즉 A 플러스 B가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작은 거지. 2분의 얘가 1이 되면 1 플러스 1보다 작다. 얘가 1보다 작다고. 즉 1이 뭔데? 원의 반지름이거든. 원의 반지름보다 이게 무조건 작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 무조건 해줘야 돼. 점 P 타원은 무조건 원 내부에 있구나. 오케이? 타원은 무조건 원 내부에 있구나. 그 다음 그럼 장축 길이가 B 플러스 1이고 자 O점이랑 A점을 여기로 보는 그런 좌표계를 생각해볼까? 그러면은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2분의 B 플러스 1이 되겠지? 장축 길이의 절반.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바에 의해서 단축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요 길이랑 무조건 같은 길이가 뭐라고? 요 길이라고. 즉 따라서 단축 길이는 단축 길이의 절반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지. 얘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2분의 2분의 요 길이가 A. 즉 단축 길이의 제곱은요 요 길이의 제곱 빼기 요 길이의 제곱. 여기와 2분의 B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A의 제곱. 자 그래서 이 길이를 내가 외워두고 있어라. 이게 같은 길이라고. 2분의 B 플러스 1의 제곱에서 2분의 A의 제곱을 뺀 거야. 그러면 단축 길이에 2분의 단축 길이의 제곱이 나오겠지. 자 갑니다. 그러면 단축 길이의 제곱은 4를 곱해버릴게. 4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자 여기도 4가 나오니까 B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단축 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루트라고 씌워주면 어차피 플러스만 택할 거니까요. 이겁니다. 따라서 여기의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좌표계를 세로 설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나는 단축 길이만 보면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고, 좌표로 표현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타원의 넓이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드코어 해적. 타원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시다면은 일단은 쓰세요. 우리 현강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야. 뭐 적분의 스킬에서, 적분 연산 능력의 평가에서 이거 분명히 타원을 적분하는 거, 타원은 결국 2차 식이 루트 속에 있는 거거든. 이거를 삼각치환을 통해서 적분한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다룹니다. 현강에서 다룹니다. 적분 연산 능력의 평가에서 다룹니다. 거기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인티그랄 타원의 넓이는 4배의 루트 인티그랄이지. 그러니까 타원의 넓이는 얘를 다 더한 거니까 4를 곱하고 다 대칭이니까 요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인티그랄 0에서, 자, 이거를 좀 써줄게. 내가 너무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 그러면 자, a분의 x에 참고로 a분의 x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선생님 얼굴 지금 잘리지? 얼굴 잘려도 지금 손과 필기만 보이면 되지? 그러면 자, 얘는 인티그랄, 자, 넓이가 1사분면 넓이의 4배야. 근데 1사분면의 위타원이 누군데? y제곱은 b제곱 1-a제곱분의 x의 제곱이라고 하면 y를 표현한 거죠. 여기서 플러스 b 루트 1-a제곱분의 x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위타원이야, 위타원. 아래타원도 있겠니? 당연하죠. 아래타원은 그러면 마이너스 b 루트 1-a 제곱분의 x의 제곱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안 잘리고 들어온 거 맞냐? 오케이, 아주 좋아, 굿. 그러면 타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자, 루트 마이너스 b가 아니라 플러스 b, 여기 b가 앞에 곱해져 있고요. b 루트 1-a 제곱분의 x 제곱의 dx. 근데 이거를 삼각치환을 한다고. 자, 요거 이제 지울게. 위타원 아래타원 이해했지? 삼각치환이 뭔지는 형광에서 할 거라고. 이거는 이렇게 나와. 오케이? 아니다. AB파이로 나와.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because 삼각치환인데 이거는 현강에서 다룰 거. 어디서 다룬다고? 어디서 다룬다고? 적분 연산 능력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타원의 넓이가 장축 길이 곱하기 단축 길이 곱하기 파이라고. 자, 장축 길이의 절반이구나. 장축 길이의 절반 b 플러스 1. 단축 길이의 절반 루트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파이. 잘 들어. 얘는 지금 이 타원의 넓이 자체를 S라고 하시면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자, 주어진 B의 범위에서 면적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 답을 낼게요. 마지막 답을 내면 소문항 2번의 답이다. 그러면 SB는요, 타원 넓이는 2분의 b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루트 b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곱하기 파인데요. 이게 SB인데 b에 대한, 이게 뭐야? b에 대해
증가함수. b가 증가할 땐 이 넓이도 증가한다고. 따라서 b의 범위 중에 b가 제일 큰 게 a-1이지. SB가 최대. 그래서 b 자리에다가 a-1, a-1 집어넣으면 끝.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매일 조금씩 우리 해 나가면서 2차 곡선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그래서 선택기하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그래서 우리는 2대2 파이널 합격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 전략들을 선생님이 완벽하게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